자, 고혈압 환자인데 소금 섭취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 여러분들한테는요, 나는 혈압이다. 그러면 대부분 다 소금을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혈압이 좀 있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약을 먹게 되면 소금 섭취량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필요한 소금의 양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빠져나가는 소금이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보충을 해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매일매일 빠져나가니까요. 자, 그럼 보충을 해주어야 된다. 우리 몸에는 소금이 항상 필요합니다. 소금을 먹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소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매일 빠져나가고 있고 매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 몸에는 일정량의 나트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알려져 있는 링거의 소금의 농도가 0.9% 정도 되는 걸 맞고 있죠. 주사로 이렇게. 이렇듯 그런 것을 공급을 해주던 내 몸에 필요한 농도 유지가 있다. 그 농도가 보통 0.72에서 0.8% 정도가 혈중에 들어있습니다. 소금의 농도로. 이게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양이다라는 겁니다. 자, 혈중에도 그런 농도가 들어있듯이 세포의 주변에도 그런 양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혈압 때문에 소금 섭취량을 일부러 줄이고 계시는 분들은요, 매일 빠져나가는 양은 있는데 섭취량을 맨날 줄여가지고 있으면 혈중량은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양을 맞춰 주는데요. 세포간질액, 체액 중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양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이 감소하고 있으신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 면역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면역이 바닥이 난다라는 겁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몸의 에너지 생산량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쥐가 잘 난다. 체온이 떨어진다. 맨날 춥다. 손발이 시리다. 아랫배가 차갑. 그 다음에 구강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 방광염이 잘 생긴다. 요도염, 질염이 잘 생긴다. 몸에 미생물이 많이 산다. 피부염이 많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역이 뚝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대상포진이 잘 만들어집니다. 즉 균이 많이 산다. 바이러스가 훨씬 더 증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포진이 오면 면역이 바닥이 돼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회복을 하려고 여러 가지 무엇인가를 많이 하게 되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염분 섭취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럼 염분 섭취량을 늘려볼까? 그래서 소금을 갑자기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수금이 내 몸에 자극을 주게 되죠. 이것 때문에 또 위장에 자극이 올 수가 있고요. 장에 자극이 올 수가 있고요.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양을 늘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갑자기 늘려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내 몸은 소금하고 안 맞는 거네. 역시나 소금은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네. 또 이렇게 또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섭취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또는 경험들을 충분하게 가지지 않으면 또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요. 소금 먹었더니 설사납니다. 병원 가서 얘기했더니 소금 절대 먹지 마십시오. 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골 때리는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요. 받아들이는 정보 하나하나가 정말로 나하고 맞는 것인지를 잘 따지면서 그런 정보를 받아야 그 다음에 이걸 행동을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지, 모든 걸 다 이렇게 수용해서 막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상담을 좀 해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부전 3기라서 하루에 3000mg만 복용하고 있는데 방귀가 너무 나오지만 소금을 먹는 게 신장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비타민C는 3000mg 정도를 먹는데 소금은 먹는 게 두렵다,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자, 비타민C도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수분도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숨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소금도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이라도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예 안 먹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분명히 소금은 우리 몸속에 필요하다. 적정량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너무 저염식을 하거나 소금을 멀리하게 되면 몸이 더 망가질 수 있고요. 신부전 3기라고 하는 저것조차도 소금이 없으면 저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해 주는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적정량의 소금은 먹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 아래에다가 글을 달아놨어요. 신부전이 되신 가장 큰 원인이 소금 섭취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인체의 70%는 염도 0.9% 소금물입니다. 이 체액의 염도 0.9%가 유지되도록 해야 세상의 면역력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각종 질병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싱겁게 먹으라고 하죠. 그 의사는 돌팔이 의사입니다. 그 의사 말을 들으면 병 못 고칩니다. 우리는 소변, 대변, 땀, 호흡 등으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금물을 배출시킵니다. 그렇다면 2리터의 0.9%는 18g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14에서 18g 정도의 소금 섭취가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중노동 일을 해서 많은 땀을 흘렸을 때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소금 섭취가 필요합니다. 동의보감에 소금은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님은 죽염을 드시면 신장이 아주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양을 적어 놨는데 저 양이 누구나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소변이 얼마나 나오느냐, 땀을 얼마나 흘리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먹어줘야 되는 소금의 양이 달라진다.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면서 드셔야 되는데요. 일일이 무게를 달아가면서 먹기가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염도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변을 받아가지고 염도를 찍어 보시고요. 이때 0.8%보다 아래로 자꾸 나오면 추가로 조금씩 더 늘려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